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신체. 바쁘게 살아온 시간 동안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유모를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누워도 뭐하고 막 밤새도록 너무 아리는 거라. 아려서 막 밤새도록 막 밤을 지르고 이랬어요. 아예 몽골으니까 살기가 싫고. 그 전에 이 협자증이 좀 있다 했는데 여기가 심해서니 이거 아픈 줄을 또 몰랐는 게래. 아프기는 뭐 조금 아파도 뭐 이게 더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다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척추관절 질환 유병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의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까지 척추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일상의 균형을 무너지게 합니다. 최근 이러한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 양방과 한방의 장점을 결합한 양한방 통합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척추관절 질환과 그 치료법인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목과 허리의 척추 통증은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잘못된 자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에 있어 제일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십자인대나 내측 측부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과 허리의 척추 통증은 오랜 시간 고개 숙여서 앉아있는 학생들, 컴퓨터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들, 그리고 비뚤어진 자세로 지속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처럼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엉치, 허벅지, 종아리로 점점 통증이 번집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난 가벼운 통증은 일단 쉬고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어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픈 통증이 생기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진통제 주사, 약물치료, 프룰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척추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어깨의 힘줄이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의 손상된 부위를 직접 초음파와 엑스레이로 보고 그 부위에 재생에 도움되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양방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평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지 수면, 소화 등 신체 전체를 파악해 불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숲을 멀리서 넓게 보고 치료하는 한방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보고 진단하고 복합치료하는 것을 한양방 복합통증치료라고 합니다. 최여름의 기운이 무르익는 화요일 오전. 조금만 걸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김도남 어머니는 힘이 넘칩니다. 요즘엔 좋아하는 파크 골프까지 매주 칠 정도로 건강해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갑작스레 시작된 다리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문한 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건강을 찾고 있어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척추 협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여기 올 때 지팡이 2개 짚고 이렇게 왔어요. 정상이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막 누워도 못하고 막 밤새도록 너무 아리는 거라. 아려서 막 밤새도록 막 밤을 지르고 이랬어요. 그것도 못하고 아예 몽골으니까 살기가 싫고 뭐 걸어야 살 거 아닙니까? 못 걷는 거는 죽음하고 똑같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가니까 이게 한 3개월 동안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작년 이제 겨울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뭐 그 전에 하던 운동도 못 하고 막 그래도 이제 밖에 다닐 때는 겁나서 지팡이 짚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많이 양 다리가 막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막 아파서 오셨는데 그래도 치료하고는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지금 증상 남은 거는 어떤 게 좀 남아 있으세요?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요 발바닥에 뜨끄덩 많이 붙어 있었는데 네. 지금 다 좋아져. 요만큼 남아 있어요. 발끝에 조금 남았어요. 네, 발끝에.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이 눌려서 감각이 떨어지면 떡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든다. 뭐가 자꾸 뭐 붙었는지 알고 자꾸 신발을 벗어서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만성으로 오래된 척추 협착증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옆에서 인대가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그게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인대 힘이 약해지면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다리, 허리, 다리, 엉치 다 아프게 되는 건데 제가 하는 이제 치료, 양방정 치료, 한방정 치료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허리에 프롤로를 좀 보강 주사 치료하고 또 나머지 한방 치료도 하고 그래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 겨울부터 갑자기 걷지 못할 정도로 우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본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20년 전 요추 4번, 5번 핀 고정하고 유압수를 받은 환자분으로 그 뒤로 잘 지내시다가 내원 전 3, 4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서 여러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아플 때는 번개 치듯이 우측 전체 엉치부터 다리가 아프고 아리고 쑤시는 통증이 심해서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우측 발바닥과 발등이 화닥거리고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이상 감각도 호소하셨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척추 속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저림, 당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특히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와 다리, 발까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앉았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오래 걷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협착과 허리 통증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병적 상태입니다.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합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 증상 자체를 말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고 척추 협착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여겨서 무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서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완화되는 증상,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신경이 더 눌려 통증이 있지만 반대로 허리를 굽히면 증상이 좋아진다면 그냥 허리 통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김도남님은 수술한 부위 미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프롤로 주사와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양한방 통합 통증 치료를 주 1회씩 2달 정도 시행하였는데요. 처음 한두 번 치료 후부터 다리 통증이 호전되어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게 되었고 차차 더욱 호전되어 엉치와 다리 쪽으로 아리고 쑤시는 통증이 좋아져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프기 전에 즐겨 다녔던 파크 골프를 다시 나가서 36홀을 돌아도 괜찮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기 위해 프롤로 치료를 받는 김도남 어머니. 이 치료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해 손상된 조직을 강화하고 재생시키는 비수술적 치료법인데요. 약해진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통증의 악순환을 끊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척추 관절을 싸고 있는 힙줄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 치료는 미국의 해켓 박사가 창안한 방법입니다. 척추 수술 이후에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통증이 여전한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척추 관절을 옆에서 받쳐주고 있는 연부 조직, 즉 힘줄과 인대가 약한 환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고 주변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요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있어서도 척추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켜 부목이 되게끔 하면 허리 통증과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하지 방사통을 치료하는 것이 프롤로 치료로 가능합니다. 여기 6월달에 초에 와서 주사 이제 첫 주에 한번 맞고 그 뒤에 올 때 주사 지팡이 하나 던지고 또 그 뒤에 주사 맞으러 왔을 때 맞고 가서 그 뒤에 올 때는 지팡이 2개 다 던지고 그래 하여튼 2월 말 되니까 지팡이 2개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안 아플 때 걷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뭐 8, 90%는 좋아졌죠. 내가 평생에 못 걸을 줄 알고 파크 골프채가 2개 있었는데 내가 그걸 팔라 했거든. 팔라 했는데 하도 아는 사람이 팔지 말았고 그거는 모른다. 기적이 생길 수도 있으니 네가 걸을 줄 모른다. 팔지 마라 해가 안 팔았거든요. 그 내가 이렇게 걸을 줄 꿈에도 몰랐어. 그래 이제 걷고 이제 다시 치료 다니니까 너무 좋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김수남 어머니는 반복되는 통증에 지쳐 있었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의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허리 치료를 끝내고 지금 무릎이 안 좋아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허리가 그래 갑작스레 자고 났겠네. 허리가 아프더라고. 아프면서 전기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동생한테다 이야기를 해서 그랬겠네. 그래 이 병원으로 이래 와보라고 해. 그때는 요리는 안 아팠어요. 요리만 이제 아프고 이제 요 근래 와서 요 무릎이 물이 생기더라고. 지금 현재는 무릎이 아프게 이제 걷는 게 힘들디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예전에 이제 저번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허리 이제 아픈 거 치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제가 왼쪽 무릎 치료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전기 오고 한 그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건 없어져서 한 3개월 거의 갔겠네. 거의 나았어. 프롤로가 처음에는 좀 치료할 때는 좀 뻐근하고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차차 지나면 허리가 그랬듯이 나중에 좀 좋아지는 게 좀 있으니까 어머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리도 이제 계속 수술해서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 나사도 그래 해야 되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수술 후에 아프신 분들은 좀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치료 좀 하겠습니다. 예. 김수남 환자분은 내원 당시 7, 8개월 전부터 발생한 양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양 허벅지 전체가 아프고 쩌릿하여 앉았다 일어서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걷다 보면 또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우측 허벅지 뒤쪽 오금까지 많이 당긴다고 하셨는데 18년 전에 요추 4번, 5번을 핀 고정하여 유압수를 하였는데요. 그 뒤로 잘 지내셨지만 최근에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고 일어나고 앉기가 힘들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 3기 정도로 중기 이상의 관절염이 있었지만 처음 내원 당시는 크게 통증이 없이 쪼그려 앉기 불편한 정도의 증상만 있으셨습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에도 아픈 척추 협착증 환자의 경우 수술하지 않고 내원한 환자보다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흉터로 인한 유착도 심하고 척추관에서 눌리는 원인을 제거했는데도 통증이 있는 환자분이므로 힘줄과 인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1회씩 2달 정도 양한방 통합통증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척추 전반적으로 주변에 지지대가 되는 인대와 힘줄 부위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더불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초음파로 찾아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는 신경 프롤로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한방적으로는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침 부항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깜짝 놀랄 정도의 양다리가 찌릿하고 아픈 증상은 전혀 없고 허리는 약간 우리함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은 우리하게 아픈 것이 조금 나아졌으나 여전히 쪼그려 앉기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연골이 닳아서 완전 회복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물이 약간 차고 내측에 통증이 있어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좌측 무릎에 프롤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수남 어머니는 호전된 상태에서도 허리 프롤로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며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척추와 무릎 통증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손상된 조직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와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한방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며 서로의 효과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넘어 건강한 움직임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지속시키는 예방적 치료입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결합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치료법의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의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엑스레이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프롤로 주사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치료입니다.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못 보고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은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이 아닌 전체로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데요. 환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하는 전인적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한방에서는 환자의 체질이나 생활 습관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한 사람의 의사가 보고 진단하고 양쪽 치료를 동시에 했을 때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발 없이 통증 치료 효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합니다. 나는 전기 오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겠더라고요. 무릎은 또 이제 지금 한 달 됐나. 좀 이제 물이 안 생기게 이제 조금 이제 요래 이슬전 안 아픈데 그러면은 요가 조금 아파요. 그래도. 났으면은 이제 다리도 낫고 다리가 났으면 이제 놀러도 다니고 운동은 다녀야지. 필히 다녀야지 운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내려갈 때면 숨을 고르며 다리를 내디뎌야 했던 박순선 어머니. 양쪽 무릎은 물론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당김과 통증이 걷는 일조차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달라졌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과 희망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협자증 좀 있다 했는데 여기가 심해서니 이거 아픈 줄을 또 몰랐는 게래. 아프기는 뭐 조금 아파도 뭐 이게 더 아프니까 허리 이런 거는 상관 안 하고 오로지 이거 연골이 다 닳아서 그랬으니까 연골 주사 맞아보고 안 되면은 이제 수술할 건데 수술 이게 또 무섭다 아닙니까? 하루 이틀은 낫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주사만 한 대 주세요. 또 나가지고 또 일하고 이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렇다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원장님들이 잘 지내지 뭐. 오금이나 엉치나 좀 걸어다닐 때 다리 통증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도 치료를 좀 받으셨지만 뭐 그런 뭐 진통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결국 전신 부작용이 좀 생기고 얼굴도 퉁퉁 붓고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최대한 안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재생을 좀 도움 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정형외과 있거든요. 가니까 주사 한 대 주고 약만 보면 막 5일서 막 3일서 이래 주더라고요. 그 어떨 때는 그것도 고막 약 것도 고막 안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약은 자꾸 먹으면 위장도 좀 버리고 하니까 최대한 먹던 것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오늘 또 치료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환자분은 내원 당시 양쪽 오금이 아파서 내원하셨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불편할 정도로 오금이 땡기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허리는 협착증이 있다고 예전에 진단받은 적이 있지만 허리에는 통증이 없다고 하셨고 허리가 아파서 치료해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1년 전부터 양쪽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이 서 있어도 우리하게 아프고 다리가 무거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무릎도 계단 내려올 때 불편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3단계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환자분이 많이 불편한 오금의 통증은 허리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허리부터 치료하자고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허리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느낌이나 뻐근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엉덩이나 다리로 통증이 퍼지며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 중 제일 흔한 허리의 통증의 종류로는 뻐근하고 우리하게 아픈 근육통과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하는 허리 근육의 염자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소위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의 협착증, 척추 분리증, 골다공증이 있는 어른들에게서 압박골절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허리의 척추 통증은 오랜 시간 고개 숙여 앉아있는 학생들이나 사무직 직장인들, 그리고 삐뚤어진 자세로 작업하시는 분들처럼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골프나 헬스, 운동을 하다가 스포츠 손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 동작에서만 허리가 아프고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사라진다면 단순 염좌나 근육통의 가능성이 크지만 허벅지 엉덩이가 당기고 저리거나 기침할 때 허리가 울리는 느낌이 든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허리와 골반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고 특히 아침에 허리가 뻣뻣해지고 저린 증상이 있으면 척추 후관절 증후군,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디스크, 허리를 숙이면 순간적으로 척추관 통로가 조금 넓어져서 통증이 줄어드는 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주 1회씩 6회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있어 양한방 통합 치료로서 침뜸, 부항 등의 치료를 병행하여 시너지가 나도록 했습니다. 허리 치료 이후 양쪽 다리의 땡김과 오금의 통증이 호전되고 난 뒤 순차적으로 양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하기 위해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였습니다. 무릎에도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내측 측부인대, 관상인대를 강화시켜 수술 없이도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순선 어머님의 고질적인 다리 통증은 바로 허리 척추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손상된 허리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허리 프롤로 치료를 받습니다. 자극된 신경 주변 조직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돕는 이 치료는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지는 도수 치료는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 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회복을 유도하는데요.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섬세하게 진행됩니다. 전기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저주파 자극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전기 치료는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전달되는 자극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저는 시일이 가야 낫는다가 싹 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또 내가 이제 마음대로 댕기지. 나는 다리가 나서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친구들하고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1박 2일 하든 뭘 하든 같이 댕기고 싶고야. 내가 젊었을 때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나 그게 내가 소원이래. 수술 이후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아픈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왜 통증이 생겼을까에 대한 원인을 치료해야 재발도 덜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 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고 계속 쓰다 보면 척추 관절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양한방 통합치료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여 치료하십시오. 수술 후에도 아픈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통증을 방치하면 더 깊어지고 그만큼 회복도 더뎌지기 마련인데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그것이 통증 없는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창이지만 현대인의 눈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디지털 기기 사용과 잘못된 생활 습관은 소중한 우리의 눈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신의 눈은 괜찮으신가요? 일어나면 오른쪽 눈이 흐릿하다 보니까 좀 시야도 그렇고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아침에 조금 위험하고 첫째 눈이 충혈되고 뜨기가 평소에 되게 곤란하고 눈이 제일 문제였지. 내 몸이 아프니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아저씨가
뭐 식사도 우라이식 하고 이랬어요. 나는 홈로버 있어야 돼 그랬어요. 그만 힘들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눈은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황반 변성, 녹내장 등 과거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던 안과 질환이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현대인의 안과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한의학적 치료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체질의학으로 치료하는 안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그 각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는데 사람들마다 이제 강한 에너지가 있고 약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에너지 찾아내서 그 약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 사람이 타고난 약한 장부를 찾아내서 그 약한 장부를 치료해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이 이제 일을 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양분을 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보내주면 문제가 없지만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이 60밖에 안 가면 눈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황반변성,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눈이 아니라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100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마다 오장부가 안 좋은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간이 안 좋아서 눈으로 영양이 안 갈 수도 있고 신장이 안 좋아서 눈이 영양으로 안 갈 수도 있고 폐가 안 좋아서 눈으로 영양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감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폐가 안 좋아서 눈으로 영양이 안 가서 황반변성이 걸린 사람은 폐를 좋게 하는 치료가 황반변성을 치료를 하는 것이고 신장이 안 좋아서 눈으로 영양이 안 가서 황반변성이 생긴 사람은 폐가 아니라 신장을 좋게 하는 치료가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오장부 중에서 어디가 안 좋은지가 틀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신장 위주로 치료한다든지 뭐 태음인 같은 경우 폐 쪽으로 치료한다든지 해서 그런 원리로 가지는 같더라도 뿌리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뿌리를 찾아내서 근본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안과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목요일 아침. 더위 속에서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최부한 아버님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오른쪽 녹내장으로 인한 답답한 시야와 침침한 눈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이곳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에 좀 이름 있는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했는데 오른쪽 눈이 완전히 녹내장 말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 또 다른 병원을 옮겨가지고 더 좋아질 수는 없고 그대로만 유지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편했던 부분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러 다니고 하니까 아침에 조금 위험하고 일어나면은 오른쪽 눈이 흐릿하다 보니까 좀 시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뭐 좋습니다. 컨디션 좋죠? 예, 보이는 건 어때요, 아버님? 보이는 거 뭐 예전보다는 좀 낫죠. 좀 낫죠, 그렇죠, 예. 아버님? 눈 건조한 거는 좀 어때요? 뭐 건조한 거는 거의 지금 뭐 거의 없어졌죠? 예, 아버님께서 지금 오신 지가 거의 1년 예, 넘었죠. 예, 1년 넘었죠, 아버님? 예, 야, 1년 넘었습니다. 보니까 1년 전이랑 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예, 1년 처음에 왔을 때거든요, 아버님. 예, 예, 여기 보면 위에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여기가 예, 완전히. 예. 특히 이쪽 눈이 오른쪽 눈, 예, 예. 그렇죠? 여기가 거의 반 이상 죽었거든요, 아버님. 예. 처음에 많이 안 좋은 정말 예.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MD라는 수치가 있는데 여기 예. 마이너스 17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왼쪽 눈은 좀 괜찮으셨어요. 왼쪽 눈은 괜찮으셨고 여기 3개월 뒤에 치료했을 때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2까지 줄었어요, 아버님. 이게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5 정도 좋아진 건데 예. 이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아버님. 그리고 정확도도 약간 중요한데 정확도가 이제 31%에서 44% 높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비교해 보신다면 여기 많이 맑아졌죠, 아버님. 예, 그렇죠, 아버님. 좀 밝아졌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위에가 다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 제가 죽은 걸 살릴 수 없다 했잖아요. 예. 남은 게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원래는 안 보였던 건데 어느 정도 빛을 좀 인식하는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아버님. 예. 아시겠죠? 이제 요거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아버님. 오른쪽 눈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셨거든요. 예. 이제 뭐 이 정도 관리하면 실명되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른쪽 눈에 생기면 반대쪽 눈에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게 녹내장이거든요, 아버님. 근데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장포가 좋아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왼쪽도 같이 증가해요. 근데 왼쪽 눈에 녹내장 생길 확률이 엄청나게 줄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쨌든 녹내장 아버님 평생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근골격계, 목어깨 아픈 것도 같이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도 그렇고. 요것도 계속 같이 치료해 드릴 거예요. 아버님 연세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관절 안 좋은 데 많을 거거든요. 요것도 동시에 치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나 요런 데서 좀 좋아지죠, 아버님? 그리고 언제든지 아픈 데 있잖아. 눈 빼고 아픈 데 있으면 얘기하면 같이 치료할 겁니다. 요거 한 1년 정도 더 열심히 오세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더 잘 봐드릴게요. 예, 침 맞으러 가시죠. 예. 자, 이분은 오른쪽 녹내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좀 정상이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체질적으로 봤을 때 태어민이셨습니다. 그리고 뭐 만성 피로라든지 안구건조증 같은 전신 증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그 녹내장이 좀 심한 편이셨어요. 정확도가 32% 나오셨고 MD 수치가 마이너스 17.47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이상이 거의 말기로 가는 분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없이 시력을 앗아가는 질환인 녹내장. 높은 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이 질환은 초기 증상이 없어 더욱 위험한데요. 사상의학에서는 체질별로 녹내장의 원인과 경과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녹내장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녹내장은 아주 단순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도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있는 시신경을 시신경이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냥 시신경이 죽으면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신경이 안 죽으면 녹내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기서 중요한 게 이 시신경 일을 하려면 당연히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양을 눈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시신경이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이 60밖에 안 가다 보니까 시신경이 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시신경이 튼튼할 방법은 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신경을 튼튼하게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시신경으로 가는 영양을 60에서 100을 만들어서 남아있는 시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체질 감별을 했습니다. 체질 감별하기 위해서 사상 정침을 나와서 그 반응을 봤을 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태어민에 대해 해당되는 약을 드셨고 태어민에 대해 해당되는 사상 정침을 계속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태어민에 해당되는 생활요법이 따로 있습니다. 운동도 유산소 운동이 많거든요. 특히 등산이 또 정말 좋고 그 다음에 태어민한테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 중에서는 소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거를 음식을 적어드려서 생활요법까지 같이 해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실제로 시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치료하고 나서 오른쪽 눈 시야가 많이 실제로 좋아지셨습니다. 그 MD가 마이너스 17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12로 플러스 5 정도 좋아지셨고 정확도도 44%까지 증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까매서 거의 다 안 보이셨는데 위에 부분이 약간 회색으로 변하셨어요. 살아남아 있던 약한 게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야가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최보한 아버님의 체질을 고려해 눈의 안압을 조절하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눈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는 혈자리에 섬세하게 침을 놓는데요. 눈 자체 문제의 해결을 넘어 몸의 근본적인 조화를 되찾아 눈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침 치료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 작년 3월 달에 여기를 내원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니까 더 나빠지지도 않고 저는 이 안압이 올라가고 눈이 오른쪽 눈 아니 안구가 밝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고 이 치료받고 나서는 안약을 오히려 게으리 하게 됐어요. 왜? 눈이 붉은 거라든지 안압이 안 올라가니까 눈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기분도 좋고 몸이 가벼워요. 크게 뭐 바람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뭐 안 아프고 눈이 왼쪽은 제가 시력이 참 좋거든요. 근데 혹시나 왼쪽에 녹내장이 올까 싶어서 그게 하나 염려지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걸 또 항상 체크를 해주시니까. 안마의자에 앉아 편히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임채동 아버님은 8년 전부터 시작된 양쪽 눈의 녹내장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당뇨성 망막 질환까지 겹쳐 그의 시야는 더욱 흐려졌다고 하는데요. 잦은 두통까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안구 건조증은 제법 한 5, 6년 됐고, 첫째 눈이 건조증이 있고, 한쪽 눈은 눈물이 나고 한쪽 눈은 건조해가지고 뜨기 곤란하고 30분, 1시간 잠들려면 막 언제는 2시간까지 막 잠이 제대로 안 들었어요. 다른 거는 큰 불편한데 첫째 눈이 흉열되고 뜨기가 평소에 곤란하고 그러니까 눈이 제일 문제였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뭐 요즘은 좀 눈 좀 많이 좋아졌다 그죠? 눈 보는 거는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내가 느낄 정도로.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졌죠. 눈 건조한 건 요즘 좀 어떠세요? 건조한 것도 처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네. 그만 생각해보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더 네. 좋아질 거예요. 예. 체력도 많이 좋아졌죠? 체력도 좋아졌지요. 왜냐면 이 체력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아버님 몸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고 눈으로 가는 에너지 양도 점점 증가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눈이 좋아진 것보다도 녹내장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 시야 검사 결과를 봐도 지금 시야를 잃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시세포가 죽지 않았을 때 계속 관리를 해야지 시세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세포 있을 때 관리 계속 잘 해봅시다. 아버님 맥 한번 볼게요. 맥이라는 거는 부침지삭을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힘있고 맥박도 일정하고 그리고 너무 겉에서 뛰지도 깊이에서 뛰지도 않아야 되는지 지금 딱 좋아요. 아버님 혀 한번 보겠습니다. 혀 한번 볼까요? 혀도 적당히 촉촉하고 그리고 색깔도 괜찮고요. 그리고 약간 갈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옛날에 갈라졌던 게 돌아오는 거지 지금은 굉장히 촉촉하고 형태도 좋고 팽팽한 것도 좋아요. 옛날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혀 봤을 때는 이 자국이 많이 있어서 쪼글쪼글했거든요. 지금은 팽팽합니다. 근데 침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네, 너무 좋죠. 예, 이제 그걸 느끼. 이제 침 한번 맞으러 가볼까요, 아버님? 예. 네, 아버님 침 맞으러 갑시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녹내장하고 당뇨 망막증하고 안구 건조증하고 눈물 흘림증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형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특히 난청 그리고 안압도 조금은 높게 나왔고 등등 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종합병원 같은 형태로 오시게 된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질환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눈으로 가는 오장육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분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는 뿌리가 같은데 다양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지만 다양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인을 잡아야지 다양한 결과에 흔들리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오장육부의 원인으로 즉 오장육부에서 눈으로 보내는 영양분을 증가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침과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이분은 많이 하고 있는데 체질침은 내가 먹는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게 침이고 한약은 직접 오장육부로 필요한 에너지만 걸러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 이제 약침하겠습니다. 눈에 좋게 한약 주사를 맞는 거예요. 눈에 좋은 혈자리에다가 맞을게요. 하나, 둘, 셋. 임채동 아버님에게 진행되는 약침 치료는 정제된 한약 성분을 직접 경혈에 주입해 눈이 연관된 혈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침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당뇨로 약해진 오장육부의 기운을 보강하고 막힌 기혈을 소통시켜 눈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안구 건조와 눈물 흘림 그리고 두통까지 침은 보이지 않는 몸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질환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체질적인 원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는 소양인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소양인에게 맞는 체질 맞는 한약과 침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복잡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원인은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체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아지게 됩니다. 즉 뿌리 가지가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하나의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첫째 이제 보는 게 훨씬 좋아졌어요. 전에는 이래 거리에 다니면서 뭐 간판 같은 거 보면 어느러해가지고 글자는 보이지만은 항상 무슨 찝찝한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밖에 나가면 글자 선명해 보이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저는 이제 텔레비 보면은 전에는 이제 소파에 앉아가 좀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텔레비하고 그 밑에 자막 나오는 것도 어느러하게 확실히 잘 안 보이는 찝찝하게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봐도 텔레비가 상당히 잘 나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텔레비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눈이 좋아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텔레비 밑에 제일 밑에 자막 나는 글자가 좀 작다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는 뭐 아마 보는 것도 좀 멀리 보는 게 뭐고 보는 게 편하니까 어디 좀 놀러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그런 생각은 있지. 서진숙 어머니는 눈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극심한 우울감과 만성 피로로 처음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수면제와 항우울제에 의지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이곳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눈까지 건강해져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머리도 아프고 막 기운도 착 떨어지고 열이 많이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땀도 너무 많고 저녁에 뭐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것도 힘이 너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양약으로 혈압약 타면서 잠 오는 약을 타가 먹었어요. 부정맥이 있다 해서 항우울증 약인가 이제 같이 이리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먹고 한 6개월 됐는데 그래도 몸이 안 좋아요. 내 몸이 아프니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아저씨가 뭐 식사도 우리 아저씨가 하고 이랬어요. 나는 누워 있어야 되고 이랬어요. 그만 힘들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 지 이제 2달 정도 됐네요. 어머니. 그래도 한 6개월은 더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볼게요. 중간 점검 겸 현재 상태를 볼게요. 일단 어머니 피로한 거 많이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기운 없는 거, 힘 기운 없는 없는 것도 줄었죠. 많이 피곤한 게. 좋아졌죠. 그렇죠. 가슴 답답한 거는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불안 초조한 거 줄었죠. 어머니. 예, 좋죠. 열나는 건 좀 어때요 지금? 연하는 건 어쩌다 하면서 그 빈도가 좀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어머니 수면제하고 우울증약은 완전히 끊었죠. 끊었어요. 끊은 지 몇 달 됐습니까? 지금 한 달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시킨 대로 그렇죠. 그렇죠.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죠, 어머니. 알겠습니다. 밥맛은 좀 생겼습니까? 밥맛은 좀 생겼어요. 그냥 좀 더 생겨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소식합니다. 머리 아픈 건 좀 어때요, 어머니?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 써.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달 더 치료해야 돼요. 자, 맥을 좀 볼게요, 어머니. 선생님 시간 대로 내가 예. 뭐잘 그거 해주시니까. 맥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소양인인데 소양인은 신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 신장이 좋아져서 지금 힘이 난 거예요. 열 내려가고 오장포가 좋아져서 두통도 좋아진 거거든요. 눈도 좀 편해졌죠? 눈도 많이 편해졌죠. 눈 좀 맑아졌죠, 어머니. 예. 건조한 것도 좀 좋아지고, 그렇죠? 이거를 안 넣습니다. 예?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 넣는 거 안약에 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예. 안 넣잖아요. 예, 그거 넣을 필요 없어요. 굳이 예.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네. 눈물과 기름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넣어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눈도 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슴 맞다고 불안 초조하고 예, 열나는 거 있지 그게 않습니까? 문제. 그걸 치료했기 때문에 눈은 그냥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포가 좋아졌기 때문에 눈은 나은 거기 때문에 원장님 시킨 대로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침 맞으러 가시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분은 사실은 눈으로 처음에 온 건 아니고 그 힘이 너무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두통이 너무 심하고 오셨고 그리고 불안 초조 우울한 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수면제 우울증을 드시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요인도 같이 오셨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눈도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눈도 같이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소양인은 사상의학에서 양기가 위로 치솟기 쉽고 열이 상체에 몰리기 쉬운 체질인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두통, 불면, 가슴 두근거림, 눈의 건조함 등 상열감이 관련된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눈을 치료하다 보면 전신 증상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전신 증상을 치료하면 당연히 눈은 좋아집니다. 오장풀을 좋게 만들어주면 눈뿐만 아니라 몸이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에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치료하면 몸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몸이 다 좋아지고 눈도 몸의 일부가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오장부 치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 치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뿌리를 치료하게 되면 가지 여러 군데가 동시에 치료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 치료나 뿌리 치료나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이 소양인이셨어요. 소양인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력이 많으셨던 거예요. 특히 사상의학에서는 비대신소라고 해서 신장으로 가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너지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는 친구 한 약으로 특히 사상정침으로 에너지를 밑으로 내려줬고 신장을 좋게 하는 치료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한약을 천천히 마시는 서진숙 어머니. 그녀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조제된 한약은 약해진 장부의 기능을 보강하며 전신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눈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침 치료는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가슴 답답함을 유발하는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고 약해진 비위 기능을 강화해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습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열 나는 거 하고 잠도 잘 자고 또 기운 없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열 오르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졌어요. 생활이 마음이 밝아지니까 하는 활동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꾸 스님 시킨 대로 오락하면 온다 아닙니까? 약 먹고. 사상의학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를 보면 그 가지가 하나가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사실 나무 전체를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가 병이 들었다는 말은 뿌리가 약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치료하면 가지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가 튼튼해지면서 그 가지도 튼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리가 약하면 가지 하나만 약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약해져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이 가지 하나만 치료해달라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봐서 그 뿌리를 치료해줘야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뿌리를 치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발할 확률이 엄청나게 낮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상의학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의 증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인간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부터 나의 눈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